자, 그럼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글로원 파트너스 우리 스튜디오 돈도 모닝 라이브에 살아있는 온수매트 이송홍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사님 오늘도 뭐 성시경 미소천사 저리 가라네요. 예. 지금 온수매트시라 볼도 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온수매트 별칭 좀 어떠십니까? 아유,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 따뜻하게. 아유, 감사할 따름이죠.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아, 연휴 때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사님은? 이때는 조금 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바람도 세고 첫날 바람 세고 이제 비 오는 날 집에서 쉬고. 집에서 깃털이와 함께 네, 그렇습니다. 네. 막걸리 한 잔 드셨을까요? 아유, 막걸리를 먹었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아유, 너무 많이 쓰시고 너무 많이 드셔서. 힘들죠. 뭐지? 약간 그 조금 섞어 먹은 이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막사. 막사 힘들어요. 네. 막맥 혹시 드신 거 아니죠? 시장만큼 힘들었어요. 시장만 그러면 진짜 많이 힘드셨네.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사님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지금 정말 진짜 막 이 저점이 어딘지 가늠하기도 너무 힘들고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거 어쩔 수 없는 네네. 텐텐님이 얼굴이 선하게 생기셨다고. 그치, 우리랑 다르지. 예. 아, 우리 텐텐님 선하게 반말. 아, 나의 연배가 좀 있으신가 봐요, 우리 텐텐님. 네. 아, 너무나 그래도 채팅 감사합니다. 이거 다 관심의 표현이에요. 아이, 그럼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10월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9월이 끝났고. 네. 굉장히 9월이 굳이 날씨로 따지자면 벌써 겨울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10월 일단 전망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많이들 나오지만은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풀어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이 많다고 함이 뭐냐면 환율이라든지 그러한 요인은 변동이 나타난 게 처음에는 뭐 강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들이 동반해서 자국들의 통화들이 약세가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각 통화들이 특정 채널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뭐 유로화를 들면은 소위 말해서 뭐 달러와 붙는 그 흐름이 나타났고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시스템 리스크가 생겨서 올라온 게 아니기는 하지만은 뭐 1,43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좀 촉발이 되는 게 그 각국의 국채 같은 경우가 넘지 말아야 할 단계의 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넘어버려요. 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특정 국가라든지 자산에서 채권을 투자했다거나 아니면 위험 자산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로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지금 도달을 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 각국에서 지금은 나타나야 할 거는 우리가 08년에 그 서브프라임, 그다음에 10년에 미국의 신용 리스크 이 부분에서는 정책 공조가 나타났단 말이죠. 08년은 그 은행 쪽에 문제가 생기고 네. 인수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빠진 단계에서 미국에서 이게 은행의 인수라든지 그 부분의 고려가 첫 번째로 이루어졌고 그때 반응이 없다 보니 두 번째로는 연준에서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한 단계거든요. 지금 한 12년 동안 풀어온 거죠. 네네. 자, 그런 단계에서 미국의 신용이기 때는 그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자면 그 통화 수합이 이루어지면서 또 반등이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시장의 반등은 글로벌 공조로 이루어졌다는 점. 아, 시장의 반등은 네네네. 공조. 네, 맞습니다. 네네. 특정한 그 트리거를 주고 반등이 나타나요. 그럼 공조 잘해야지. 네. 근데 그게 지금 이 시그널이 있으면 굉장히 다행일 텐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과거의 시장 20년을 대입해 보더라도 금리 인상기에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전쟁이 발생한 사례는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최악의 여건이야. 지금 또. 그렇다 보니 자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시장 안에서 가장 어리석인 거는 첫 번째로 자 바닥을 예단하는 거. 현재 상황에서는 네네.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뤄지지 않은 일로 발생할 수 있는 매크로를 대입해서 시장을 예측하는 거. 그거는 가장 무의미한 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어떻게? 자,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가지고 최소 시장에 없이.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놓는 거죠. 어. 발생하지 않은 걸로 걱정을 하는 건 뭐 시장에서 이게 뭐 얼마까지 갈 거다, 이까지 꺾일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고의 편협이 생겨요. 그러면 시야가 좁아진다. 주식을 못 삽니다. 그렇죠. 네. 당장 자본주의가 망할 것 같았던 게 08년, 이 시기 10년 반복이 돼 왔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본주의 망했어. 지금 주식시장 떠나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기회가 같이 오고 있단 말이죠. 기회. 네,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고 지금은 뭐 가깝게는 뭐 영국에서 감세안을 좀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파운드화가 반등 나타나고 네. 강한 달러가 네. 좀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뀐 건 없습니다. 똑같지. 예, 시장은 며칠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바뀐 거는 없어요. 똑같이 그냥 그 환율이 좀 변한 것뿐이에요. 영국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환경도 아닙니다. 일부 감세안을 조정을 통해서 조금은 뭐 리스크의 일부를 조금은 조정이 나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좋죠. 네. 그 단계에서는 가지고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를 특정 구간 안에서는 좀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뒤에 좀 어떤 수익률 단계에서는 어떻게 줄이고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반 공조. 시반 공조. 시장의 반등은 공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네. 시반 공조. 네. 푸른 하늘님 센스 좋았어요. 요 이성우 이사님 뒤에 공조 3 이렇게 네. 박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돈돈의 네. 현빛. 네. 네. 공조 3. 시반 공조. 공조 3 시반 공조. 시반 공조.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아. 시장의 반등은 공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진짜 이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딱 그 시그널이 나왔던 거 같아요. 맞아. 그러면 요 일단 그 이야기로 저희가 요 질문 중에 그럼 그런 게 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 하단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나? 요거 이제 답변해 줬죠. 지금 예단하는 거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말도 거다. 안 되는 일이다. 네. 요거 좀 난립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당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반대 매매도 엄청 쏟아졌어요.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와, 이게 반대 매매가 진짜 아픈 매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 개인들이 이걸 또 어느 정도 받지 않았어요? 받았죠. 다 이걸 좀 받아내고 딴 어느 사람이 정도. 또 받았지.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맞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님? 왜냐면 이제 막 예단하지 마라. 예단하지 마 또. 대응은 여기에서 그 자금의 성격, 그 다음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이 두 가지를 대입하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금의 성격이라 하면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특정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 찍히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찍히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기회비용까지 더해봅니다. 시간의 가치까지 더하는 거죠. 내가 지금 짧게는 시장이 뭐 2155 구간에서 그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극단적으로는 지수도 10% 이상 더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종목들이 30% 정도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단계에서 좀 단계적으로 사 들어가겠다. 나는 기회비용, 시간, 이 투자에 대해서 1, 2년 정도 여유 있는 자금이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 분할 매수라고 하면은 내가 한 방에 한 30%를 세 방 사서 100%를 채운다. 이게 아니라 나의 관심이 있는 종목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100의 기준으로 하면은 한 3 정도 종목을 던져보는 거죠. 나의 종목에 대한 컨디션을 체크하겠다고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분할의 대응. 이 종목 같은 경우 내가 뭐 특정 종목이 10,000원인데 난 7,000원까지 30% 빠지는 걸 감내를 하겠다. 그러면 뭐 9,000원? 뭐 8,000원 이 단계로 해서 비중을 3333 단계로 늘려나가면서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종목이 한 방, 두 방이 더 빠져요. 그러면 그때 비중을 이제 80, 90 이 정도까지 채울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그러면 반대 매매 뭐 이런 구간에서 함께 동참을 하냐. 근데 굳이 이게
특정 수익률 구간마다 달라져요. 나의 종목이 자 마이너스 15% 내다. 네. 그러면 일단은 동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10%의 손실 같은 경우는 만회하는데 한 12% 이내로 맞죠. 만회를 하면 돼요. 네. 자, 15%는 한 17% 정도, 20% 이내예요. 근데 이거 30%가 손실이 넘어가면 한 44%. 그거 넘어가야 돼. 네, 이 단계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연간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를 삼을 수 있는 게 한 20% 정도는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죠. 시장이 빠른 반등이 나올 때 이 구간에서 종목은 하루에도 10% 20%는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15% 이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우고 나서 또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그 가격을 한 단계 기다릴 필요가 있겠고 한 3, 40% 빠져 있는 종목은 지금 매도는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버텨라. 네, 버티면서 이게 버티면서 반등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거래소 코스닥 지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사례를 대입을 해볼게요. 자, 2008년, 2010년, 2008년 같은 경우는 08년 9월에 지수가 1440대 그 특정 은행의 리스크가 있으면서 한 번 더 빠진 게 한 892였어요. 쭉 빠져. 예, 그러면 지수 단으로 보자면 이게 퍼센트가 거의 한 20-30% 정도가 돼요. 그렇죠? 30% 정도 네. 빠진 거네요. 이 정도 빠지면서 종목들이 반토막이 한 번 더 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주도 업종이 바뀌면서 반등이 나온 게 이제 지수가 가볍게는 이 구간은 뭐 1, 2개월 내로 회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 종목들 같은 경우 30-40% 손실이 넘어가는 종목은 실익이 없다라는 표현이 지수가 여기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받고 빠지고 올라오더라도 한 1, 2개월 내로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에 좀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15% 밴드 정도인 사람은 차라리 하고 갈아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네, 현금을 네, 만들어 확보하는 게. 놓는다는 네. 시각이겠고요. 네, 30% 넘어가시는 분들은 팔아봤자 실익이 없다. 네, 맞습니다. 네. 현금은 한 50% 정도는 들고 가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중에도 만약에 매매를 붙인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좀 갑자기 시장이 바뀌는 환경이 발생을 해요. 이 네. 바뀌는 환경이라 하면은 뭐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짧게는 뭐 증한 펀드의 투입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발생을 하면 낙폭 과대주들이 먼저 튀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 자금을 짧은 매매로 대입을 해도 되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에는 현금이 필요한 점. 이 현금이 필요한 점은 또 한 가지 가지를 더 연결해 보면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이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면은 특정 국가 같은 경우가 좀 약간은 약해지는 점 체력을 가지면서 외부의 자금을 수혈해야 되는 그 점이 발생을 하면 지수는 한 단계 더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는 조금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가격들보다는 더 싸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중요한 건 현금. 현금 네. 중요한 건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그 지금 정말 그 매력적인 가격대, 그 위치, 뭐 정말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상황도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나중에 미래가 돼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뭐 밑에가 더 열려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님도 그건 마찬가지 똑같이 네네.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완전 저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10월 시작이 되면서 이제 실적 발표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제 사실 지금 기대하고 믿을 만한 건 좀 요거 하나밖에 없죠. 실적밖에 없지 않아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진짜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어떻습니까? 이사님께서는 뭐 기업마다 다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가깝게는 뭐 음식료 업종들의 실적이 이제는 나아지는 단계일 거예요. 음식료 네네. 어떤 점이 있어서 좀 같은 그렇게 볼수 경우는 있어요? 이게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빠지는 구간, 이 빠지는 구간이 5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한 2분기 정도를 반영하기는 해요. 2분기 정도를 반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4월의 실적 같은 경우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는 해요. 그런데 미리 제품 가격을 인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판가 한 15% 정도 올려. 그러면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음식료 쪽 반등할 수 있다. 그 점을 열어둬야 되고 다만 이거는 당장
사자는 관점보다는 왜 사자는 관점이 아니냐면 지수 방어적 성격이 있어요. 경기 방어적 성격이 있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빠져 있는 경기 민감주를 나는 사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방어줄 살 좀 방어주를 사 들어갈 거냐. 그런데 여기에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민감. 그러면 음식료 같은 경우는 급하게 사는 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반등의 시그널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으니. 네, 여기에서 반등 나오면 하루에도 지수는 10%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소외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할 수 있는 점은 3분기 실적 중에서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업종을 바라보는 것도 많지만 절대 주가가 빠져 있는 군들, 네. 실적이 안 좋은 걸 반영하고 최악의 업황을 반영했는데 주가도 빠져 있는 거를 연결해서 봐야 돼요. 네. 그거까지 해가지고 빠져 있는. 네. 예를 들면 네. IT죠, IT. IT. 네. IT를 봐야 됩니다. IT. 네. 봐야 되는 건 요 뒤에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럼 반대로 이제 기대감이 제일 낮은 섹터. 기대감이 낮은 게 IT입니다. IT. 네. 기대감도 낮고. 네,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그 그치.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안 좋을 거란 거야.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된다. 봐야 된다는 점은 네. 그냥 하나의 왜 갑자기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부분은 네. 저는 좀 확신이 있어요. 전부터 얘기했지만은 네. 그 시그널을 봐왔고 거기에 네, 대한 네. 대응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냥 자, 일단은 시장 안에서 IT는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재고가 재고 관련해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과연 분기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 안 그 되지. 부분인데 안 되죠. 네. 3분기 안 좋습니다. 예상치 하회. 네. 4분기 또한 실적 예상치 하회인데 네. SK 하이닉스가 PBR 기준으로 한 0.9배, 0.8배 이 정도 구간까지 와 있어요. 0.9, 진짜 싼 0.8. 거죠. 써도. 네.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자, 08년 9월로 가볼게요. SK 하이닉스가 그 극단적인 사례로 PBR이 한 0.5배 구간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에요? 네. 왜냐하면 금융위기 그 서브프라임이 한 방 맞으면서 890이라는 지수를 갈 때 한 0.5 순간적으로는 그 하회도 했었죠. 그런데 회복이 그 주가처럼 빠르게 먼저 나타났던 게 이제 0.7, 0.8배 이 구간 이상으로는 복원이 빨랐어요. 지수처럼. 그런 단계에서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서 일단은 대입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시가총액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3% 정도의 우선 정찰병 정도를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 자, 그러면 이 다음에 강한 매수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네. 재고와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일부 낸드 부분이지만 키옥시아 같은 경우가 네. 생산 조정을 하겠다. 30%.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네. 생산 조정이 뭐냐면 이제는 재고 부분이 가깝게는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죠. 생산을 줄이는 단계. 네. 생산을 줄이는 단계. 재고가 안정화가 될 거고 네. 이 재고 숫자가 떨어지는 게 들어가는 시점이다. 그렇죠. 그 부분이 낸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D램, 반도체 D램 그 부분인데 자, SK 하이닉스가 그 저번 주 장이 끝날 때는 반등이 나타났어요. 살짝 자, 나타났죠. 2.8%거든요. 네. 이게 자, 하이닉스 개장 이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다음 분기에 생산을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다. 예, 캐펙스 투자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생산에 대한 조정. 자, 여기에서 주가는 반응을 했단 말이죠. 네. 그만큼 지금 재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IT 플레이어 같은 경우가 재고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확인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매수로 화답을 한단 말이거든요. 그 시그널 조금만 보이면 네. 재고가 줄어들 수 있는. 네. 그렇다 보니 좀 그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자,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절대 주가가 빠져 있는데 택도 없는 거 같은 경우는 반등 못 나옵니다. 네. 택도 없다라는 네, 조금 게.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비싼 구간. 주가는 빠져 있는데 비싼 거는 시장이 반응을 해도 낙폭 과대주 정도라서 반등이 나오다 말아요. 시장이 10% 반등 나오면 한 20% 정도. 그런데
이런 절대 주가 가지고 있는 체력 대비해서 역사적 밸류 하단 근처에 있는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는 안 좋은 악재에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긍정의 요인이 더해지면은 시장 약세보다 반등이 빠른 종목군 같은 경우는 시장이 10% 반등 나오면 30% 40% 반등 나올 수 있어요. 훨씬 더 네. 탄력적으로. 그 아까 택도 없는 데는 그러면 어느 업종이에요? 또 없는 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소위 여러 방면으로 일컬어지는 성장주라는 군들. 성장주라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인터넷, 게임. 그렇죠. 얘네들은 게임은 노냅니다. 게임은 네. 그래도 최근에 조금 이슈들이 조금 네. 있어서 우리가 뭐 많이 검색창으로 이용하는 기업이라든지 음. 메신저를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 네, 낙폭과대 정도의 반등. 아,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으면 그 정도의 반등이고, 근데 확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쪽 군도 반등은 조금은 강하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너무 살아야 되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그러면 그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가 종식되고 끝난다든지 그러면 뭐 우리가 눌려있던 성장주 같은 경우가 터지겠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딱 그 정도인데 이제 그래도 좀 반등이 빠를 수 있는 군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IT. 네, IT. IT다. 택도 없는 거는 인터넷. 네. 네, 아직. 네. 그쵸. 그 인터넷이나 뭐 얘기해 주신 그런 것들이 확 살아날 거 난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은 그때는 IT는 더 날아가고 다 살아나겠죠. IT는 더 갔겠지. 그렇지. 맞아. 아, 그렇게 정리를 IT 웃으시고 부끄러워하시면서 할 얘기는 다 하시거든요. 다 해주셔. 네, 그것도 세게 얘기하세요. 택도 없다. 이사님은 딱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돼. 그냥 뭐 자주 쓰는 톡이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자 네. 갔다 옵니다. 저희 입으로 하니까 아, 그건. 네. 저희 입으로. 예. 네. 자, 우리 텐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신의 투수님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상승장 시작인 듯.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맞아요. 예. 지금 이제 개장까지는 아직 조금 한 23분 남았죠.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고 저희가 계속해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까? 태종이 방은 뭐 이거 얘기 많이 하긴 했는데. 맞아. 관심이 많을 거예요. 태조 이방원 쪽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또 이제 계속 과거의 장을 보면 눌렸다가 주도주가 바뀌면서 장을 주도했다 다시. 왜냐면 이거 아마 갖고 계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네, 태조 이방원. 지금 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하나 조금 보자면은 하나하나 어떨까요? 볼 필요가 있어. 네, 하나하나 일단은 태양광 큰 틀은 지금 업종 내에서도 1등주만 플레이해야 됩니다. 1등주만 각 섹션별로 네. 그 태양광에서 1등. 네, 태양광에서 1등은 하나솔루션이죠. 네, 하나솔루션. 모듈에선 최고죠.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업의 이슈가 있었죠. 물적 분할 더해져서 뭐 인적 분할해서 갤러리아 변화 있으면서 좀 그렇게 더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지금 주가가 아직 뭐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공개 매수가 마무리돼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 분들 이 부분이 이슈가 마무리되면 주가는 방향성을 정할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겠고, 자 맥락은 1등주 플레이. 맥락은 가장 중요한. 예. 그런데 절대 주가가 좀 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아직 시장 대비해서 강하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빠져 있는 쪽에서 시장이 턴할 때는 반등이 더 강하게 나와집니다. 근데 절대 주가가 높으면은 약간 좀 애매하다. 네, 애매할 수 있다는 점. 오늘 시장 반등 나면 하나솔루션도 반등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유가도 떴고 유가 뜨는 상황에서 좀 함께 반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 그렇죠. 그 영향은 있는데 강하게 담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 예, 부담이 있는 점. 실적이 근데 좋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3분기는 좋아요. 네, 3분기는 그래도 좋을 거죠. 3분기 실적 매매를 대입을 했을 때는 그쪽 실적이 나오기 조금 전까지 조금 전이라고 하면은 하나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뭐 10월 말이라고 하면은 뭐 한 주 전 이 정도 전에는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시장 안에서 굳이 이런 공까지 다 캐서 지금 찾아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에는 저는 굳이일 것 같아요. 매매 정도 붙는 정도. 매매 정도. 수익 좀 여기서 보고 네네네네. 빠지고. 네네. 조선은 어떻습니까? 조선도 철저하게
1등주 플레이죠. 현대미포조선 정도의 플레이를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그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한번 볼게요. 대우조선해양. 네. 이런 식으로 자, 인수와 관련된 고려가 이루어지고 주가는 다음 날에 바로 빠집니다. 우리가 무작정 인수가 좋다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대우조선해양이 필요한 자본이 1조 5천억 원, 영부채 포함하면 2조가 좀 넘었어요. 2조 네. 6천억, 2조 몇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그 업황이 돌아설 수 있는 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수를 해가면서 증자가 2번 이루어졌단 말이죠. 순수 네네. 증자가 아니라 하나그룹 쪽에서 증자가 이루어졌는데 1조 5천억 원 정도면 일단은 뭐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자본 투입이다 보니 시장 반응은 역으로 한번 또 빠진 거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장 좋았으면 이거 위로 가는 거. 솟았지. 그렇죠. 위로 가는 건데 이게 시장에서 특정 이벤트가 반등했을 때 이 종목들의 반응으로도 우리가 시장의 컨디션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좀 시장의 컨디션이 안 좋다. 안 좋구나. 정도로 보면 되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업종 내에서 1등주를 플레이하는 게 맞다. 현대미포.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차전지. 2차 전지는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우리가 언제나 얘기를 많이 했던 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품으로 전가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 맞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로 리튬 가격이라든지 그 부분의 상승은 100% 전가가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2분기보다 빠지는 단계였어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단 말이죠. 전가되는 부분 자체가 이게 어차피 원자재가 빠지면서 100%라든지 이 부분이 되지만은 그 볼륨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익률이 떨어지면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는 그만큼 매출할 수 있는 앞단을 늘렸어야 되죠. 그런데 2분기, 3분기 크게 바뀐 게 없다 없지. 보니 네. 3분기 실적은 물음표. 이익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톤. 그러면 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일단은 반응을 했는데 조금 3분기 실적까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우리가 파고 가보는 거죠. LNF가 시가총액이 6조 3천억 원입니다. 연간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우리가 내후년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4천억 원 수준. 그러면 주가 수익 비율 한 15배예요. 여기에서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그 요인을 반영해서 자 10%가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빠진다고 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살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다. 네, 살 수 있는 군이죠. 10% 빠졌을 네. 때. 지금도 정말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 네.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시장 좋지 않은데 미리 실적을 땡겨오는 게 말이 되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을 대입을 해봅니다. 올해 지금 매출 대비 이익 볼륨이 빠질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2천억이에요. 2천억이면 자 여기에서 시총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조금은 비싼 감이 있는 거죠. 비싸다 아직은. 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다만 똑같아요. 10% 정도 빠지면은 올해 실적 감안해서도 LNF는 이제는 서서히 매수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저점까지 내려오면 왜냐하면 올해 실적 감안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양극재 단 정도의 뭐 멀티플을 대입해 보면 가깝게 도달을 하니까 그 전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장입니다. 10% 정도. 그런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원전. 방산 아, 이방원. 방을 안 했군요. 네. 방산. 방산 K-웨폰. 오늘도 뭐 미사일 쏴버렸는데. 네. 네. K-웨폰. 방사는 그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건 LIG 넥스원 확실히 발생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1등주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차례씩 다 이제 꺾여 나가는 단계예요.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네. 아니면은 우리가 자주 봐왔던 한화에어로. 네 하나에어로라든지 네. 근데 워낙 많이 올랐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그래요? 네, 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뭐 추가 수주 이슈 계속 남아 있다고 또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수주 이슈에 대한 점은 열려 있고 네.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주가는 반응이 빠를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해소되면 여기 또 방사는 빠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위기감이나 불안감이 확 해소가 돼버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각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긴 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처럼 막 또 계속해서 엄청난 대비를 또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벗어나 버리니까 네. 그걸 체크를 해야 되고. 그게 해소가 되면은 방사는 아무래도 좀 더 빠질 것이다. 네, 아. 그 점을 생각하고 오늘 일단은 뭐 천군과 관련된 이슈가 폴란드에서 얘기가 있는 게 폴란드 수주를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폴란드 수주를 통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거기에 반응해서 오늘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방산 쪽도 모멘텀이 지금은 이 가능성은 먹히지 않고 기다리는 수주가 있고 야, 오늘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네. 네. 그러네.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열고 오늘 살펴봐야죠. 야, 알고 보니까 작가님이셨어, 이사님이. 오. 야, 시나리오를 잘 짜시네요. 열고 살펴봐야 되는. 그럼 마지막 원자력. 사실은 이 원자력이 요즘에 네네. 관심이 뚝 떨어지긴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물론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수주가 네. 나와야 합니다. 네. 수주가 네. 수주가 나와야죠. 수주 안 나오면 왜냐하면 원전은 미리 실적을 가지고 온 요소들이 많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밸류들이 비싸요 아직. 네, 비싸다 보니까 3분기 실적 지금 만약에 수주가 나와서 반등이 나와도 3분기 실적 시즌에는 주가들이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 원자력. 중에 가장 좀 매력도가 있는 쪽을 택하면은 정답 태양광, 태양광. 네 일단은 태양광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가 여기에서 왜냐하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저점 다 왔으니까. 네, 가지고 있는 네. 이익 체력으로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어. 이제 시장이 빠져나가는 단계 하락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IT 다음으로 이제 2차 빠르게 전지 반등할 수 같은 있는. 경우도 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점. 네. 그러면 가장 이 중에서 요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손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손절 같은 경우를 고민해야 될 게 정답 방산? 방산. 방산이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원전이랑? 원전 같은 경우도 네. 조금 고민은 돼요. 네. 둘 다 딱 고민이 되는 구간인데 방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반응을 요 신호를 봐라. 와 오늘 어. 기장 얼마 안 남은 게 궁금하다 지금 이거. 다들 이렇게 쪼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된 것 같고. 네. 그치. 그러면 모르겠어. 지금 이제 좀 남아 있는 게 그나마 이제 중국 당대. 그러니까 이제 다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중국 소비주가 사실은 가장 피해를 많이 최근에 본 업종들 중에 하나여서 네네. 이제 봐도 되냐라고 궁금해하신 분들도 진짜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당 대회 이후에 그런 분위기가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연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사님이 정확하게 아마 시나리오를 짜주실 거예요. 뭐 이제 말 그대로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건데. 진핑이 형이 네, 진핑이 형이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하는데 그냥 이거를 결론은 지네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 자본주의 시대라 말은 공산주의지만 거의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비가 살아나야 되니까 이거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지 뭐. 당 대회와 함께 네. 그런 걸 좀 밝힐 거니까 아무래도 네. 당 대회 이후에 부양책이 나와야 돼요. 한번 얘기는 하기는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짧게 그때 우리나라와 관련된 인프라 종목들이 반등이 났었어요. 처음에는. 네,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아니면 뭐 진성 TC 이런 종목이 반등이 났었는데 중국 당 대회 이후에도 정해지는 정책은 중요한데 그 정책보다 그 정책까지 우리가 대입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플레이하기보다는 크게는 그냥 기다리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얘네가 어떻게 경기를 부양시킬 거며 네네. 소비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 네, 그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급하게는 볼 필요가 없는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때 어디 대표님이 또 그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중국 소비주는 이제 버릴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거든요. 맞아, 이제 미국 봐야 된다 그랬어. 왜냐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비중 자체가 중국의 비중을 많이 줄이고 이제 미국으로 많이 특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소비주에 목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어가지고 맞을까요? 주가는 그만큼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이 안에서도 우리는 주식을 보는 사람이니까 자, 빠져 있고 거기에서 일부만 달라져도 주가는 반등한다. 일단 주식은 반등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수익을 내면 된다. 압축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화장품은 예전만큼 네. 중국의 포지션이 줄어들어 있는데 중국의 포지션보다 면세점 데이터가 올라오면 반응을 해요. 그렇지 바로 예, 움직이겠지. 그 데이터 예전과는 다른 데이터를 연결해 놓을 필요가 있겠고 FNF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점이 달라지면 반응이 또 강하게 나와요. MLB가 그러면, 최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들도 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면 중국과 연결해서는 네. 뭐 반응할 수 있는 종목 뭐 FNF라든지 그런 점은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달라져도 반등은 빠를 수 있는 점 그런 시각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 그러네요, 진짜. 네, 맞아요. 네. 우리는 맞아 주식을 뭐지, 우리가 정치하거나 뭐 이런 사람. 그렇지. 별로 수익만 내면 되니까. 그렇지. 네.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네. 네. 오늘 명언들이 내가 너무 자꾸 나오고 거시적으로 있어. 봤어 또.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언제부터 거시적으로 왔다 갔다. 저 항상 또 거시적으로. 그쵸. 멀리 봐야지. 넓게 네. 크게 또 봤는데. 하지만 이 안에서도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중국 아니면 미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결론 내 계좌 수익률이다. 네, 맞. 그게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쭤볼게. 이게 강달러니까. 근데 강달러 수혜주 하면은 좀 어떤 거를 봐야 되지? 강달러 수혜주 자동차. 대표적으로 뭐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구조 이게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구조인데 이게 장이 빠질 때 이 장이 빠진다는 점이 그 글로벌적으로 함께 빠지는 시장에서 특정 지수 레벨을 깨고 내려갈 때 이 특정 지수 레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각의 레벨 과거의 데이터 같은 경우를 다 제외하고 올해 낼 수 있는 기업의 실적을 대입을 해본 지수 구간 같은 경우 뭐 PBR 1배로 내려가면은 그 구간에서는 낙폭과대주들을 빠르게 봐야 되지. 이게 강달러 수혜라고 해서 그런 종목을 보면은 주가가 더 빠져야 되는데 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 종목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강달러 때문에 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더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장 빠지면 이런 거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치.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빠졌어. 그럼 얘네들 이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동차, 현대차 주가 보면 그래도 잘 버텼거든요. 네. 잘 버티고 있어요. 주가 보면 이게 특정 지수 레벨을 깨고 떨어질 때는 종목들이 못 버티고 밀립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처럼 뭐 지수가 1% 정도 뭐 거래소 기준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현대차는 2-3% 정도 반등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정상이다. 되는 장이에요. 그런데 그냥 비슷하게 지수 정도 뭐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그러면 언제 강하게 담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그널을 확인했을 때죠. 공조라든지 그러한 부분 지금은 그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현대차 그 바이든이랑 얘기 안 됐잖아요, 이거. 아직 안 됐고 그다음에 뭐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도 사실은 맞아. 많이 팔리는 게 줄었고 뭐 이것까지 꺾이는 거 보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의 데이터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나비 효과로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완성차 단에서 그만큼 판매가 덜 된다고 하는 점. 우리가 애플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이렇게 빠진 것처럼. 왜냐하면 애플은 글로벌 수요의 바로미터인데, 그치. 근데 거기에서 반박을 했어요. 고명치 위원 같은 경우는 애플을 제일 잘 아는 위원인데, 뭐 데이터가 같은 경우 뭐 분기 가서 실제로 확인하면 이건 다를 거다.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가 잘 팔리고 나머지 아래 단이 덜 팔려서 실제 아니다랬는데 주가 반응은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자료에
함정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답이에요. 시장이 답. 시장이 어떻게 네. 이거를 받아들이느냐가 네네네. 가장 중요한 네. 거다. 이노텍이 빠지는데 거기에서 바닥을 예단하고 애플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노텍을 바닥에서 나는 지금 들어간다. 옳지 않습니다. 그런 대응은 그 잘못된 거다. 역으로 그래도 시장이 버티는 장에나 그렇게 반응이 오는 거지. 같이 이거를 해석해서 장이 빠질 때는 뭐 미리 바닥을 예단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런 데이터를 보고도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건 안 되는 장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점.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네. 시장이 같은 재료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네네. 우리도 대응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지켜볼 게 많은데. 맞아요. 개장하자마자. 결론은 제일 궁금한 건 이거 같아. 네. 마지막 마지막 4분기 주도할 업종. 뭐예요? 업종 뭐가 좋아요? 4분기 일단은 이제는 특정 업종을 꼽기보다는 네. 시장이 그렇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을 두면은 연말부터는 일단 IT입니다. IT를 IT. 잠자. 아까 IT를 말씀해 담고 주신 네. 여기에서 하이닉스가 회복하는 또는 뭐 이런 공급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슈가 더 부각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IT 쪽에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군들 뭐 소재, 네. 소재단부터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장이 한번 빠지고 올라온다면 그때는 낙폭과대가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군을 봐야 됩니다. 그 IT가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네, IT 아니면 아까 그 외면이 되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시장이 반등 나올 때 함께 나올 수 있다. 있는 그 시각을 열어놔야 되고 지금 주도 업종을 미리 판단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말 이전에 시장이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거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게 자 글로벌 정책 공조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 중국 인프라 투자가 만약에 투자 나와요. 나온다. 그러면 인프라 관련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시각까지 열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네. 공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어디랑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네네. 공조 쓰리. 중국이든 뭐 해외든 우리나라 그 이전에 증환펀드 같은 경우가 집행을 한다. 뭐 오늘 뭐 뉴스 멘트로는 10월 중순에 이 부분을 조성해서 뭐 뒤에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짧은 바닥 잡을 때는 시총상위주 들분들이 먼저 먼저 올라오는 그 점 특성을 생각하고 시총상위라 하면은 또 빠져 있는 군들 뭐 2차 전지 양극재, 뭐 IT 여기에 연결해서 자동차 이런 플레이를 대입해서 하면 돼요. 즉 이 자금의 성격, 증환펀드 이런 거는 시총상위를 사니까 네. 우리가 빠져 있는 시총상위를 대입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글로벌 공조가 나와서 진짜 바닥을 잡고 시장이 빠르게 반등이 나올 때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낙폭과대를 찍어줘야 돼요. 네이버 카카오를 그때는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현 작가님 속보로 얘기해 네. 주시는 게 네이버 2조 3,400억의 미국 중고 중고 패션 플랫폼 인수. 굳이 그냥 속보는 속보. 근데 이제 그만큼 아니 네이버가 저거를 인수해서 뭐 하려고 그러나? 저는 저거 어떻게 해석하죠, 이사님? 중고 패션 플랫폼? 일반적으로 그냥 뭐 기존에 얘기가 됐던 뭐 M&A 정도인 것 같습니다. M&A. 네. 큰 의미는 둘 필요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요. 큰 의미는 없다. 아니면 나이키처럼 리셀 시장이 사실은 경기 침체일 때는 리셀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그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네이버가 돈을 쏟아, 근데 그 정도로 2조 3천억을 쏠 정도로 이거 저도 딱 작가님 올려주신 거 보고 네이버가 굳이 저걸 왜 샀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포시 마크라고 하네요. 지분 100%를 인수한다. 엄청 돈을 쏟아붓기는 한 것 같은데 저게 네이버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게 있나? 와. 미국의 커머스 시장을 좀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C2C. 라이브 커머스를 미국에서 하나 그러면? 북미 진출을 가속할 계획이다. 근데 이런 신호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그널들이 시장에서 여러 군데서 보인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또 반등할 수 있는 애들이다. 네네. 좋습니다. 야, 오늘 뭐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되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았네요.